정경민 사장이 원익 P&E 준비해 오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서플러스 글로벌 해줬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중고 장비 이쪽 네, 먼저 맞습니다. 가봐야 되겠다. 근데 정경민 사장 얼마 전에 플랜티넷 했나? 아니요. 누가 했지? 제가 했었어요. 그럼 어제 주가 막 네. 급등하던데. 네. 네. 자, 오늘 서플러스 네. 글로벌은 또 어떤 포인트로?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 이제 결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서플러스 글로벌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고 장비 플랫폼 반도체 중고 네. 장비. 네, 중고 장비를 거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걸 야적하려면 땅이 커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용인에 이제 또 반도체 중고 장비 클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거의 땅하고 공장하고 다 해가지고 거의 한 900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 엄청난 투자예요. 이게 이제 이런 중소형주들 입장에서 이 900억은 거의 사활을 걸고 투자를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가 용인 수원인가요? 그 이제 중고차 수원, 네. 거래하는 네. 단지를 엄청나게 커요. 크게 거기 이제 만들었죠. 뭐 BMW뿐만 아니라 네. 모든 이제 해외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제 또 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거기도 도이치모터스도 이제 요즘 주가가 좀 그렇죠. 들썩들썩하던데. 땅값만 하더라도 사실 투자 대비해서 좀 뭐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이 중고 장비 거래하는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액이 얼마나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0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의 매출액을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와봤는데 연간 기준으로 2019년에 이제 한 1,100억 정도 2020년이 되니까 한 1,200억 정도, 2021년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2,000억으로 뛰었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제 시장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1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중고 장비가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 이유는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데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뭐 뚝딱뚝딱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수주공시 나오는 거 보면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타임렉, 그 시차에 이제 어찌 보면 필요한 장비들을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한 자연 배분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당히 좀 중요도가 이제 부각이 좀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미국과 같은 이런 이제 첨단 반도체의 어떤 선두 국가들을 따라가기 위한 이제 반도체 굴기,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들을 워낙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 이제 리퍼비시 회사들 위주로 장비 공급이 워낙 좀 많이 빠르게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작년 연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이 시가총액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1,755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진짜 제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진짜 조금 사야 되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삼성전자 막판에 또 하락 전환하고 소부장 종목들도 정말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4월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이제 분명히 좀 도래를 하고 네.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상반기 때 꽤 좋은 실적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이제 믿을 구석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서플러스 글로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소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뭐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용인에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해외 확장을 위한 또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트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이제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700~8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을 보시면 대바닥을 만들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구나. 바닥을 쳤구나라는 인식이 분명히 좀 드실 겁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6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4,1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살짝 잊고 있었지만 김명민 매니저가 다시 한번 지목을 해주셨고 네. 그렇죠. 중고 장비 사실 이게 한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거는 장비는 대충 보면은 증착 장비 중에 이제 미국의 얼라이드 머티리얼스 AMAT이라고 하는데 AMAT에서 직접 그 리퍼 장비 시장에 그러니까 리퍼블리싱하는 그거 뭐죠 이렇게 다시 조립하고 그렇죠. 그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좀 무거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숟가락 안 놓는데요 별로.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다시 주목될 수 있겠다 네. 싶네요.
중국 시장에서 막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막 쭉쭉 빨아가고 있는데 네. 아, 표현이 오늘 좀 너무 아니 국내에서 리퍼비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 이제 리퍼비시 기업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배 이상 있지 않을까. 많아요.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는 게 사실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믿을 만한 구석을 잘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네, 오늘은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3월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4월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추는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온라인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혜민 차장 가봅시다. 원익 P&E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중국 반도체와 IT 장비 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2차 전지 장비죠. 그러니까 여긴 또 최근에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장비 수주의 계절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떤 시점적인 장비 수주의 계절. 네, 장비 수주가 이제 뭐 본물처럼 터진다 이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네. 작년에 다소간 좀 이연됐던 좀 미뤄졌던 이제 이런 장비 수주들이 이제 간간히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번 그 주총을 좀 끝내면서 이런 좀 장비 회사들의 어떤 전망이 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어떤 이 시각이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조업이나 수주 산업이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시장 환경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전방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지금 나오는 시기고 약간의 이제 이벤트 드리븐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총에서 하여튼 요 부분 2차 전지 장비 수주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최근에 장비주들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향후 수주는 이제 4월 그러니까 2분기부터 SK온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아마 주도할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저기 노스볼트 쪽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주 상황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다양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면 요즘 그 2차 전지 시장에 아까 그 대동이란 얘기 네. 하셨잖아요. 우리 대동 다뤘지만 대동 모빌리티 자회사 거기 이제 전기 모터, 네. 아니 전기 바이크, 그렇죠. 전기 바이크죠. 바이크, 서울시 정책, 그다음에 이제 배달 시장 여기 이제 2차 전지는 뭐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충전식보다는 탈착식, 교체식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시장이 앞으로 좀 커진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조 이상 보고 있는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오토바이가 이제 중고되면은 동남아로 넘기고. 그렇죠. 아니 뭐 거의 동남아에서 시작하잖아요.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수출을 직접 할 그래야 수도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보조금이 나오느냐. 뭐 왜냐면은 이제 전기 바이크 이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아니면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정책으로 좀 밀어주는 이제 요 개념인데. 땡기는 맛이 있어야 되나? 근데 그 소리 또 막 바이크를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이제 정치권에서 좀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네. 그냥 자유롭게 푸느냐 아니면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느냐의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을 따져서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 우리는 2025년까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그런 정책이니까 배달용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로 전량 교체. 그렇죠. 보조금도 이제 지원해주겠다. 네. 저는 뭐 쌍수를 들어서 근데 환영을 사실 그 해요. 환경 문제도 있지만 ESG의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 데이터 있잖아요. 네. 사실 오토바이가 다니는 그 로드맵들 네. 그거 데이터를 취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플랫폼 업체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연기관으로 가는 뭐 그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그 발진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소음. 몇 번 뭐 이렇게 그 사고가 날 뻔했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전기 바이크 시장도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뭐 네. 이런 이 활성화 공정 장비, 전지, 예, 뭐 이런 쪽에 이게 뭐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냥 각 소재들한테 2차 전지 소재들한테 숨을 불어넣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은 이제 크게 이제 테스트와 조립 그리고 충전 인프라 관련된 이제 전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익 P&E. 네, 원익 P&E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뭐 셀, 모듈, 팩 다 이제 전 분야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명 검사용 이제 사이클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장비도 있고 충방전, 그러니까 충전했다 방전시켰다를 계속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 정기적인 특성을 좀 부여하는 거죠. 네. 그런 충방전기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쪽 이제 기계가 92%좀 매출을 좀 가지고 있어요.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활용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재활용.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셀 업체들은 그냥 쓰던 회사 씁니다.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더더욱 이제 과거에 나쁜 경력이 많았던 이제 원익 P&E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국내 이제 셀 업체들도 해외 진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증설을 할 때는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천억이 조금 넘는 수주의 잔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좀 인식하지 못하고 2월 됐던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올해는 작년에 좀 아쉬웠던 실적을 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7,000원부터 얘가 스물스물 좀 올라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주 모멘텀을 좀 힘입은 이제 그런 상승으로 좀 보고 있어서 또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도 한 250억 거의 300억 가까이 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수주가 주는 모멘텀을 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적인 그런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모양의 주가 위치도 상당히 그렇죠. 큰 부담 좋네요. 없이 네. 좋은 거 부담 좋다고 없이, 얘기해줘야죠. 네.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의 그 차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원익 P&E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거래량만 좀 붙어주면은 네.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데 두고 봅시다. 원익 P&E.